바로 마포구의 역세권 재개발인데요. 그렇다면 마포구는 왜 역세권 재개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임장을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비가 환영을 하는 건지 방해를 하는 건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빗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시야도 확보가 잘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잠시 비가 잦아들 때를 좀 기다려볼까 해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온 곳은 광흥창역이에요. 광흥창역에는 지금 거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은 3곳 정도 되거든요. 광흥창역세 1구역, 그 다음에 2구역, 3구역 해서 구수동, 그리고 신수동, 현석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수동 일부가 또 새로 진행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제 소리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빗소리에. 그래서 비가 좀 잦아들 때를 기다리려고 저희가 또 이 광흥창에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뭐 약간 우리 사이드로 TMI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맛집 한번 탐방 겸 식사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칼국수집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흥창역이 지금 제 앞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흥창역에서 칼국수집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러 왔는데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딱인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맛이 어떤지도 잠시 후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은 어제 칼국수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살짝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거 제첩 칼국수도 있는데 제가 수제비도 맛있을 것 같아서 제첩 수제비를 한번 시켜서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마포의 명물이라는 칼국수집에 제첩 수제비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엄청 시원하네. 깔끔하다. 술국이야, 술국. 네, 오늘은 맛집에 칼국수에서 제첩 수제비를 먹었는데요. 너무 시원하고 오늘 같은 날 딱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잦아들지가 않았네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을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더위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가을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서늘한 가을 공기와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또 낙엽 예쁘게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서늘한 바람에 가을을 상상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지금 광흥창 역세권 재개발지를 탐방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광흥창 역세권은 마포구 안에 들어있는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현재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광흥창 1구역, 이곳이 구수동이고요. 광흥창 2구역, 이곳이 신수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위치한 광흥창 3구역이 바로 현석동입니다. 이 세 곳은 지금 어떤 면적 대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630 조례가 많이 변동이 된 역세권 재개발을 알고 계시나요?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역세권 재개발에서 우리가 630 조례가 강화되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면적 대비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2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3만 제곱미터는 도시심의위원회에 이미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평형대나 이 면적들을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 신청 검토가 이미 들어간 곳까지는 그대로 통과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다시 재편을 해야 되는 곳이 꽤 많습니다. 서울 전진역에 보면 굉장히 입지가 좋은데 그 타당성 검토 신청을 넘지 못해서 다시 재편해야 되는 아까운 곳이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전농 14구역이나 아니면은 용답 2구역 등 굉장히 좀 아깝기는 합니다만 다시 재편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 광흥창의 특징은 그런 재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들을 처음부터 해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약간의 역세권 재개발에 있어서 단점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재개발은 용적률을 500%까지 그리고 중심 지역은 700%까지도 올려주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에 비해서 세대 수가 상당히 많아서 이미 1000세대, 2000세대에 육박하는 그런 대단지를 형성한다는 거, 그리고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조합원 수에 비해서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일반 분양을 한 사업비를 가지고 조합원에게 보상을 해주면서 우리가 그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에서는 재개발의 왕 중에 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곳은 사실은 1000세대가 넘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우리가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1000세대가 넘지 못하는 게 도리어 우리가 알고 있는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이루어질 땐 대부분 1000세대가 넘지 못하게 되거든요. 보통 700세대 전후가 될 텐데요. 그곳에 맞춰진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계구역을 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가장 인접한 곳이 바로 구수동입니다. 광흥창 역세권 1구역입니다. 이곳에 어떻게 보면은 면적이 전에는 2021년도에는 5,100평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척해야 되는 부분이나 동률이 안 나오는 곳들을 이미 제척을 해버렸습니다. 630 우리가 알고 있는 조례 강화는요, 우리가 3분의 2, 20m 도로에 끼어 있는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미 제척을 해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약간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38,000여 평으로 좀 축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조합원 수도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한 300명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198명, 한 200명 정도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 수도 전체적으로 그전에는 747명에서 조금 축소가 되어서 691세대로 이렇게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630 조례에 맞춰진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산이 된다 해도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재편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장점으로 발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조합원 수도 많이 지금 축소가 됐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거, 이미 제척되는 부분을 이미 제척을 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어떻게 보면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이 지금 제척을 다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동의율, 그래서인지 이미 75%가 다 채워졌다는 것이죠. 75%면 아시죠? 조합 설립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가장 세 곳 중에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역 지정입니다. 이곳이 지금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되자마자 바로 절차가 조합 설립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넓은 면적과 큰 세대를 가지면 굉장히 좋은 대장주가 되기도 하겠지만 좀 더 우리가 생각할 때 실효성 있게 실현 가능한 사업이 되려면은 조금 더 현명하게 빠르게 그렇게 이미 제척이 돼야 되는 부분을 제척을 하고 가는 것이 약간의 사업성에서는 떨어질 수 있으나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현명한 판단을 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의 추진위원장님께서는 아마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현명하고 빠르게 추진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볼 곳은요, 광흥창역 2구역입니다. 신수동입니다. 신수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살짝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초창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세대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932세대고요. 면적은 6,321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6,321평에 932세대가 나오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도 한 2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거고요. 요거보다는 세대가 훨씬 좀 축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6,000평 정도 된다고 하면은 700세대를 넘지 않을 확률이 조금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광흥창 여기서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지만 면적이나 사업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대비 토지의 면적이 넓기 때문인데요. 조합원 수는 현재 한 2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세대일 것 같습니다. 700여 세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세대별로 그리고 구역별로 알아봤는데요. 이 구역의 어떤 가치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장단점을 또 보려면은 구역별로 가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곳에서는 너무 지루하실 테니까 전체적인 광흥창역에 대한 재개발 3개 구역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팁으로 지금까지 알지 못하시는 부분에 한 가지 또 하나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신수동에 보면 신수동에서 또 한 구역이 역세권 재개발에 뒤늦게 뛰어들었는데요. 이곳이 가장 늦은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고 그동안은 일반 재개발을 하고 있었던 곳이고요. 일반 재개발을 하면서 그동안 이끌어오던 것이 사실은 해산이 해제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추진위원장님께서는 끝까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시고 계속 항소를 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길어지다가 다시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늦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받아온 동의율이 60% 이상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630 조례를 맞춤형 재개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저는 명명 이 신수동을 630 조례에 맞춘 맞춤형 1호 재개발지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지역에 가서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출발하시죠. 네, 지금 신수동인데요. 이곳이 제가 물숫자는 아니겠죠. 물을 몰고 오는 것 같은데 이게 비 오는 날의 비예요. 신수 지금 주민센터 앞인데요. 제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빗소리가 상당히 운치는 있지만 제 아름다운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제가 좀 더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그래도 가을이 온다는 느낌에서 상당히 기분 좋게 지금 이 빗속에서 도리어 더운 것보다는 저는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수동의 위치를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신수동 일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창천동은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고요. 그 외에 가장 빠른 곳이 지금 광흥창 역세권 3개의 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신수동은 과연 서울에서 어떤 입지인가를 좀 더 크게 거시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흥창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과 사이에 광흥창역 하단 한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역세권 재개발을 했을 때 한강뷰를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수동의 위치, 현석동이나 구소동 다 인접해 있는데요. 이 광흥창 역세권 일부 일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은 북쪽 살짝 살펴볼까요? 광흥창역 북쪽으로 해서 그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서강대나 연세대 그리고 이대 이런 명문 학교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곳은 동쪽입니다. 동쪽에 또 주요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 광흥창역, 신수와 현석 그리고 구수동의 오른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덕이 있습니다. 저 공덕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무 지역이기도 하고요. 주요 업무 중심 지역과 그리고 그 옆으로 좀 더 가면 효창역과 삼각지역을 지나게 되는 게 광흥창역인데요.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공원과 그리고 그의 국제 업무지구가 항상 공사 중인 곳이고요. 하단에 남쪽에는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3대 업무지구 중의 하나인 곳이죠. 바로 여의도 국제금융업무지구가 포진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이곳에 대한 개발도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서울항이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용적률들이 그대로 굉장히 완화가 되면서 높은 초고층들이 들어서는 스카이라인이 변모할 곳이기도 하죠. 마포구의 가장 북단 서대문구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역세권인데 과자 역세권입니다. 과자 역세권은 성산대교와 인접한 중동과 그리고 그 하단에 성남과 연남이 있고요.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오면 마포구청역 역세권 재개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대흥 역세권 재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또 광흥창 역세권 재개발이 이렇게 세 곳에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4구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갔을 때는 창선동 재개발 그리고
상수, 관심들도 많으실 텐데요. 상수도 역세권 재개발로 어떻게 보면은 도화동과 상수가 가장 한강에서 인접한 또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살짝 서쪽으로 마지막 가보실까요? 서쪽으로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최대 상권인 홍대 상권이 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많은 개발 호재들이 그리고 주요 지역들이 포진되어 있는 마용성의 중심축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의 개발도 어떻게 보면 마포 역세권 개발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이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지금 신수동이고요. 신수동 중에서도 지금 두 곳이 역세권 재개발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이미 광흥창역 2구역이라고 하는 신수동이 있습니다만, 예, 그 이외에 살짝 광흥창역과 그리고 공동역 사이에 위치한 동쪽으로 위치한 신수동 일대가 또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인데요. 이곳의 특징은 이미 일반 재개발을 하고 있었고 하다가 다시 역세권 재개발로 옮겨 탄 상황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짝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수동의 그 재개발은 아직 이렇다 할 명칭은 없습니다만 그냥 신수 2구역이라고 또 가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수 2구역, 광흥창 2구역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광흥창 2구역의 신수동에 위치해 있지만 자, 광흥창 2구역 역세권 재개발이 아닌 살짝 동쪽에 위치한 신수동 신수 2구역 가칭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네. 하지만 오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몰제로 해서 해제가 된 곳인데요. 네.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업성입니다. 이미 마용성이라는 입지적인 조건들 다 갖추었고요. 주위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업무지 인접에 대해서도 좀 전에 전체적인 입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굉장히 밝아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제되고 실패를 할 때에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 있어서는 다른 어느 구역에 비해서도 가장 뒤늦었지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분석이 되는데요. 지금 살짝 살펴볼게요. 그 전에 우리가 재개발을 했던 주택 재개발이죠. 주택 재개발을 했던 어떤 용적률이나 사업성과 지금의 역세권 재개발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사업성을 살짝 비교해 본다면 종전에는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 못했습니다. 234% 정도, 한 240% 좀 안 되는 용적률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의 조합원이 한 175명 정도 되는데 이 안에 어떤 건립 세대수가 23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대1도 되지 않는 0.5? 도 되지 않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추가 분담금,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여기에 따른 반발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부담 때문에 사업이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지금 이 신수 2구역의 면적은 한참 5,200여 평 정도 됩니다. 이 안에 조합원 수는 한 175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은 고밀 지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역세권으로 해서 개발이 들어가는 것은 올해 한 중초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일반 재개발을 하고 있었던 곳인데 여기 추진위원장님께서는 굉장한 의지력이 있으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항소를 하시면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지만 다시 역세권 재개발이 우리가 대두가 되고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들이 대거 지원이 되는 이유로 해서 이곳이 다시 역세권 재개발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재개발의 232% 정도의 용적률을 보였다면 지금은 499%나 되는 용적률입니다. 그 전에 230세대 정도의 지금 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금은 무려 얼마일까요? 네, 거의 2배가 넘습니다. 591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거의 2배 이상이 높아지는 사업성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민들이 그 전에도 이미 60% 이상의 동의율을 보여왔고 70%에 가까운 동의율이었는데 이러한 사업성으로는 더더욱더 많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의 추진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잠깐 사무실 탐방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동의율은 받아놨다. 우리는 절차만 밟으면 된다. 그리고 사업성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가속화될 수 있다. 늦었지만 더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이 이번에 630 조례에 의해서 20m 도로의 3분의 2 토지 면적이 또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0m 도로라고 하면은 큰 차도이고요. 차도에는 대부분 2종 일반 주거지라고 해도 준주거지 정도 되는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동의율이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분쟁으로 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것을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러면서 그만한 분쟁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낮추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곳은 이미 그런 앞으로 그러니까 도로 그러니까 20m 도로에 위치해 있는 어떤 뭐 교회라든가 큰 뭐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미 재척을 하고 착수를 하기 때문에 가장 지금 630 조례에 강화된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그 조례에 따른 1호 사업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늦게 갔지만 빠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가장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재개발이 늦게까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일몰제로 해제가 됐었던 부분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이곳에 아마 안으로 들어오시다 보면은 제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저 뭐죠? 저기 보이시나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곳은 과연 한국일까? 한국일까? 뭔가 피자가 나올 것 같은, 피자가 나올 것 같은, 프로방스? 지금 프랑스의 약간 외곽, 시골 마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 교회 보이십니까? 지금 신수동 이 구역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동의를 받는 게 사실 저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재개발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정도 면적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700평? 700평이라고 하는데 700평 규모의 이 교회 부지가 과연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동의를 해줬을까? 라는 부분이 가장 큰 숙제였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진행을 한다는 이유는 그동안 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일반 재개발을 할 때 굉장히 좀 고전을 했었습니다만 막바지에 동의를 받아내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이곳에 또 추진위원장님의 열정은 대단하십니다. 동의율을 받았으나 사실 그 기간이 살짝 넘어서면서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동의율을 그대로 받아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보상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그 전에 합의된 것보다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호응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700평이나 되는 면적의 소유주는 한 분이시겠죠. 그러면 조합원의 수가 상당히 적게 되고 면적은 넓은 데 비해서 조합원은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시죠. 신수동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제 뒤로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저기 아파트의 높은 또 스카이라인이 보이는데요. 저곳은 지금 레미안 웨스트림입니다. 지금 이 일대 광창역이나 신수동, 현석동 일대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인데요. 이곳은 한강뷰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세대수도 가장 많습니다. 잠깐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들의 어떤 미래의 가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로 대부분 주변의 아파트 시세들을 또 따져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 이 일대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가 바로 이 신수 2구역
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 대장 아파트는 지금 현재 가장 또 세대수도 많습니다. 대부분 이 일대가, 광흥창역 일대가 500세대 전후입니다. 400 중후반에서 500세대 초반까지가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인데 유일하게 773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레미안 웰스트립인데요. 그리고 가격도 가장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한 30% 정도 하락한 추세이긴 하지만 20억 원 정도 되는 것이 지금 한 17억 4천, 5천 정도가 되는 게 현재 실거래가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사실은 현석동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는 건 바로 한강 힐스테이트. 근데 준공연도가 한 2004년 정도 됐고요. 이 웰스트립은 2016년이니까 이 안에서도 가장 또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서쪽으로 한강면에 위치해 있는 것 하나가 서강 GS인데요. 서강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이것도 500여 세대 됩니다. 하지만 준공연도가 90년대입니다. 1999년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한 14억 5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고 입지도 그렇고 세대 굉장히 중요하죠. 몇 세대가 들어올 것이냐. 지금 차례대로 세대가 큰 쪽이 가격이 좀 더 높았고요. 그리고 준공연도가 새 것일수록 가격이 좀 더 높았고요. 네.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이냐,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들어설 지역의, 면적 대비 들어설 세대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가치를 따지는 데서의 지표이기 때문에 주변의 대장주 아파트들이 형성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보셔야 될 것은 사실은 사업성이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사업성이나 전망이 좋고 밝다고 할 수 있는 뒤늦었지만 아시겠죠? 거북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바뀐 조례에 맞춰서 630 조례에 맞춘 1호 사업지로 가장 빠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신수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수 2구역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을을 기다립시다.